자, 그리고 단연 이번 주는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핵심 키워드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성과와 변화, 또 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또 논의도 앞으로 더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한 가운데 몇 번이나 전 정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소위 전 정부 탓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서 군이 골병이 들었다. 정치 방역으로 소상공인 영업, 재산권 민 의료진이 희생이 됐다. 반시장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라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 정부, 전 정권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저런 말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이 큰 회의를 두 번을 하면서 하신 말씀들 쭉 네. 들으면서 윤 대통령이 이 범보수 진영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더하기 그 윤석열 정부 다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네. 보수적인 그 제대로 그 이론 이념을 갖추고 있는 분이구나. 내가 안 그래도 어제 제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도 깜짝 놀랐다. 첫 번째 이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자 한 분이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그랬잖아요. 자신이 전 세계에 이 김정일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 북한에 가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명한 일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가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한테 북한 제재 풀자고 얘기를 해서 마크롱이 아주 좀 역정을 낸 것처럼 네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 바람에 군에 여러 가지 군이 나약해지고 나태해지고 결국은 군이 골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 이 군이 골병을 들었다는 게 어제 오후에 사실은 그 인터넷 뉴스에 일제히 나오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강한 표현을 쓰느냐. 예. 그런데 그 뒤에 이 자세히 그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평소에 우리들이 늘 걱정을 하던 말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선의에만 기대는 평화는 가짜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선의에만 기대는 평화. 이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걱정할 때 늘 하던 말입니다. 어떻게 북한이 선의만 생각을 하느냐, 예. 선의만 기대를 하느냐. 네. 그러면서 정치 예. 이념에 사로잡혀서 북핵 위험을 고개를 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보기보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습니다. 범죄자의 선의에 기댄다. 그래서 감시 시스템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 감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제도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은 네. 아주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집을 부수고 하는 것도 아주 작은 시간이, 비유를 잘했어요. 예. 집을 허무는 데는 하루면 된단 말이에요. 아주 시간이 짧게 걸리는데 그 집을 다시 짓는데 그 제도를 다시 만들고 다시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 하면서 선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의 선의, 범죄자의 선의. 근데 마약 범죄 같으면 이 마약 범죄자의 선의에만 기대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근데 수사 시스템 자체를 다 허물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핑계 아래 검사들의 이 손목을 다 묶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바로 세우고 하는 데는 앞으로 장시간이 요할 건데, 지금 절대 다수의 야당 때문에 그 정비조차도 못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런데 톤은 강하고 하지만은 정말 할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는데 뭐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게 정치적으로 뭔가 좀 지지세를 이제 결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1년 딱 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표현까지, 이런 식의 강한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가령 이제 경제 문제가 터지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재정이 다 등 비워버렸으니까 뛰도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전 정부 탓을 언론도 했죠. 그리고 가령 집값이 폭등을 하고
또 뒤에서 폭락을 하면서 전세 사기가 벌어지잖아요. 어제 네. 그저께 윤 대통령이 계속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전세 사기 토양을 누가 제공했느냐, 바로 임대차 3법이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전 정권이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드는 바람에 뭐 반시장 비정상적인 정책이 될 예, 전세 계획이었어요. 사기 토양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그리고 그 비상식화된 것, 이것의 정상화. 예. 그 결론적으로 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그려놨죠. 네네. 비정상의 정상화. 저는 그게 일년에 맞춰서 그렇게 아주 강한 톤으로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 이게 전 정권 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야당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야당이 지금 절대다수를 차지해서 어떤 의미에서 다시 뭐 좀 바로잡고 싶어도 그런 입법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거꾸로 정권 이양 전에 검수완박법이라는 거, 앞에 그 1년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6대 범죄 외에는 싹 다 빼앗았는데, 네. 또 직전에 이재명과 문재인을 살리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원내대표 출마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는데 결국 2대 범죄만 빼놓고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싹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윤 대통령이 하는 표현은 그겁니다. 범죄자의 선의에만 기대도록 만들어 놓았다. 네. 그래서 지금 예컨대 이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워싱턴 선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안보는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그리고 일본에 가서 대일 외교 이 한일 관계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뭐 했느냐. 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닷없이 전 정권을 또 걸고 들어가는 것 같는데, 예. 그것이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네. 전 정권이 탓을 할 수밖에 불가피했다? 없는 예. 그런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